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세계 AI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의 공식 교육센터가 원주에 설립됩니다. 원주시와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요. 대만 현지에서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 엔비디아 대만 알렉스 추 부총재가 대만 엔비디아 사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那这个据点合作呢，我们提供computing power 运算力，但整个 project 呢，还是要看这个合作方怎么样提供这个创意，把这个 project 做出来。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솔루션 옴니버스를 비롯해 쿠다, AI, 대규모 언어 모델 LMM 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엔비디아의 전문 교육기관이 해외에 설립되는 건 원주가 처음입니다. 옴니버스 솔루션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환경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에 쓰입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보고 기술 숙련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인력 수요가 큰 미래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내년 상반기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엔비디아 교육센터는 3년 동안 청년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실전형 훈련으로 운영되며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교육 인증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원주권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단기 위탁 교육도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약을 직접 성사시켰는데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제조 역량뿐 아니라 의료 데이터 활용과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I 세상을 열게 해준 것이 엔비디아인데 그러한 네트워크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저희 원주시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고 원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아카데미가 원주에 들어서면 원주가 반도체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 주말 원주의 한 대학교에서 교내 식당을 이용한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학교의 식당 운영이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원주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상자는 80여 명으로 이 중 최소 2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평일에 제공된 학식인데 학교 주변에 음식점이 없고 교내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식당이라 피해가 더 컸습니다. 식중독 사태의 여파로 교내 식당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에 있는 유일한 식당 운영이 중단되면서 건물 안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찾는 건 그나마 있는 편의점인데 라면과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도 학식에 위생 문제가 많았다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벌레 나온다던가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어디에 올리고 해도 이제 막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아마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학생 커뮤니티에도 수년 전부터 학식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고 몇 달 전에도 학식으로 제공된 바지락 칼국수에 돌멩이가 들어있었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위생이 엉망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던 겁니다. 위생 관련된 얘기가 계속 심심치 않게 나왔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친구들 말이나 뭐 에브리타임 같은 SNS에서는 뭐 머리카락 나온다 이런 얘기는 가끔 보이긴 해요. 네. 이런 지적에 학교 측은 민원이 접수되면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방역과 소독을 시행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보존식과 상수도, 식수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식중독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시작돼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재외투표가 끝나면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되고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2일에 확정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오늘까지,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발송합니다. 강원도의 경제를 이끄는 계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관련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춘천에서 15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난해 말부터 손님이 너무 없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12시가 넘는데 손님이 2명, 3명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한 3, 4주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있는 직원 내보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에게 아파서 일을 못하면 소득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AI 로봇 활용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크레딧 제도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개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회복을 강조하지만 접근법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공과금 절감과 법인 세금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꾸라진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강원 유권자들은 현실적인 해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요즘 동해안 항구에는 어선들이 조업을 나서거나 항구로 돌아올 때 한쪽으로 바짝 붙어서 운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 입구에 모래가 가득 쌓여 배가 모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 입구를 지날 때 방파제 쪽으로 바짝 붙어서 운항합니다. 항 입구 쪽에 모래가 가득 쌓여 어선 한 척이 간신히 지나갈 공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빨간 등대 쪽으로 바짝 붙지 않으면 다 걸려버려. 그래 걸리면 밑에 선조 용골하고 저 프로펠러가 다 작살나버린다고. 그럼 이제 하얀 등대 쪽으로 붙었다 이러면 배가 언제 버려가지고 못 나가. 이곳에서는 최근 몇 달 새 쌓인 모래 때문에 어선 바닥이 파손되거나 기관이 고장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선체도 파손이 되고 또 스크류도 파손이 되고 아마 여기 안항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분이 그런 이제 그 피해를 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올 겨울이죠. 올 겨울 1월달, 2월달에. 양양 인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항 입구 쪽에 가보니 모래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강릉 영진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모래가 쌓여 물 깊이가 30c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항 입구 한쪽 편만 모래가 쌓여 하얀색을 띱니다. 강원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여 원을 세우고 준설이 시급한 곳을 조사했는데 워낙 심각한 곳이 많아 재난관리기금에서 급히 5억여 원을 추가 마련했습니다. 결국 강릉 안인과 영진, 삼척 신남, 고성 5호, 문암 1리, 봉포, 초도, 양양 기사문, 후진, 오산, 인구항의 11곳에서 긴급 준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사 매몰 어항에 대한 준설 예산을 금년도 10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사실 강원도 전체 어항에 대한 준설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긴급 투입해서 강원도는 기후변화와 종잡을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자주 발생하면서 갈수록 항구 안쪽에 모래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항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고인 원주의료고등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원주의료고는 교명에 마이스터가 빠져 특수목적고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교명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명 변경은 강원도 교육청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3월 1일자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상지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과 청년이 함께하는 진로 취업 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대화제약과 삼양식품 등 지역 3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청년 정책 안내 부스, 찾아가는 상담존, 이력서 사진 촬영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상지대 졸업생과 재학생은 물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 등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횡성댐이 방류를 멈출 수 없어 섬강이 넘치고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 한국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횡성군은 섬강 둔치 야영객 고립과 저지대 주택 침수, 땅 꺼짐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재난대책본부 구성, 인명구조까지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와 대규모 산사태 피해를 겪었던 횡성은 올해까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들이 평창군 용평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팀은 의료장비가 탑재된 진료버스를 이용해 복부와 갑상선 초음파,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용평면 출신 병원 직원의 추천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낮 1시 15분쯤 횡성군 갑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여성은 휘발유에 몸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전 연인 관계인 남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는 9월 열리는 월드컵에 대비한 소집 훈련을 원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U20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이집트에서 예정된 2차례 평가전을 준비하기 위해 소집됐고 어제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첫 훈련을 소화한 데 이어 오늘은 동명대 축구부와 연습 경기를 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원주를 찾아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마지막 국내 훈련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체육회 소속 서승범과 신희섭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안컵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승범과 신희섭은 지난해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강원도 세팍타크로팀 일반부 우승에 기여한 주역들로 올해 국가대표에 선발돼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도를 대표해 메달 사냥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와 각종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주변에 지정된 강원권 접도 구역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권 국도 17개와 지방도 37개 노선 2,950km에 걸쳐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강원도와 각 시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